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백부터 한세구입니다. 오늘은 썸네일 제목에 올린 것처럼 우리가 뭐 털을 늘려야 그래야 질을 높인다. 털을 늘려서 질을 높인다. 이게 무슨 외설스러운 제목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디지털에 대한 지식을 늘려야 삶의 질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이 풍조,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을 바꿔놓고 있는 그런 한가운데,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우리 시니어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백부터에서는 이 디지털로부터 소외되는 이런 새로운 계층이 우리 시니어 계층이 여기서 소외되는 계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내가 뭐 보고 싶은 게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극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뭐 TV 보거나,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그래도 나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구할 수가 없어. 이게 뭐 디지털 라이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못 사요. 쇼핑도 직접 내가 뭐 돌아다니면서 사기 전에는 못 삽니다. 뭐 결제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내 돈이 은행에 있는데 이것도 내가 휴대폰으로 내 마음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라이프 안에 전부 함축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그 70이 넘으면 거의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 분들은 진짜 뭐 카톡 쓰는 거,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 라이프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뭐 그나마 그거 쓰시면 다행이지만 카톡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카톡으로 해서 케이크를 보냈는데 이거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이거 상당히 이제 슬픈 얘기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되고 디지털 문맹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한 명은 제가 그랬어요. 은행에 자꾸 가서 뭘 하고, ATM기 어디 있나 뭐 계속 찾고, 그래서 제가, 그거 은행 앱을 깔아갖고 휴대폰에, 그래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뭐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뭐 앱을 어떻게 까는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잘못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들한테 좀 가르쳐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아들이 자기가 돈 얼마 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이게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아주 자존심 상해서, 가르쳐 주는데 무슨 말인지도 도대체 용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짜증나서 그냥 살기로 한다. 근데 여태까지 내가 그냥 살아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뭘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뭘 디지털 이걸 해서 휴대폰 사용법이나 PC 사용법을 내가 배워가지고 그러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속 굉장히 상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점점 내 생활이 위축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로부터 자꾸 소외되는 자신도 모르게 소외계층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자기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카톡에다 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자료, 이게 참 좋다. 그러면 이제 친구가, 그거, 야, 나한테 좀 메일로 보내줘. 이거 진짜 황당한 거예요. 뭐, 메일로 못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자료가 왔는데, 그걸 메일로 못 보내요. 이게 다 되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혼자만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유로우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세대를 탓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걸 우리가 배워가지고, 근데 사실 배워보면 뭐 저도 이제 나이 70에 됐지만 이렇게 어렵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선뜻 나서기가 겁이 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희 반백부터 해서 좀 도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프를 디지털로 바꾼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카톡 테러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시니어가 하면 욕먹어요.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면 그냥, 자기는 뭐 굉장히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명언일까?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거를 카톡에 실어갖고 막 새벽, 밤중 뭐 이렇게 해서 막 저도 뭐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말씀 막 이런 거를 그냥 막 날립니다. 예.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막 수백 명한테 날리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뭐 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한 테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 받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그림, 좋은 글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보낸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보낼 때마다 돈을 받는다. 그러면 하루에 수백 명한테 보내면 그게 얼마입니까? 10원만 받아도 그게 얼마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게 마침 공짜니까 이거 막 날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디지털 라이프가 아니라 디지털 테러입니다. 물론 카톡을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친구들하고 주고받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거를 잘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마치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해서 하루에 수백 명한테 막 문자 폭탄 보내고 뭐 이러면 이거 거의 테러 수준입니다. 이런 거는 안 하셔야 꼰대라는 소리 안 듣습니다. 지금 그런 거 보내고 뭐 그런 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돌아다니는 거 SNS 상에 다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뭐 구태여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제가 느끼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뭐 살 날도 많지 않은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아닌 나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서부터 사람들이 시니어 저 꼰대는 참 품격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프로 간다고 그래서 디지털 테러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 그다음에 뭐 우리가 굉장히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뭘 앱을 깔고 뭘 하고 이러니까 우선 어떻게 해요? 용어에서 오는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거. 또 내가 이거 괜히 잘못 만졌다가 뭐 이게 휴대폰이 뭐 어떻게 잘못되거나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허술하게 은행에서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공연히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다 더 내 생활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내가 검색해서 내가 그 결제단을 달아서 여러분 네이버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딱 치면 쫙 나와요.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해서 이게 제일 난데 비교해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산다 이거예요. 사면 뭐 결제를 어떻게 해? 결제단 붙이는 거, 거기 주소, 결제단 한 번만 넣어놓으면,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인증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시니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디지털 지식을 늘려야,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우리 시니어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겁신하시죠?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 그냥 시도하는 겁니다. 일단 망설이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다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꼬마들도 잘합니다. 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디지털 라이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시니어고 세상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거를 자꾸 하려니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할 것. 두 번째는 물어보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물어봐요. 휴대폰 가게 여러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 여러분 가입하신 데 동네에 있으면 가서 거기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거 하려는데 이거 잘 안 돼. 굉장히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거 왜 안 하시면, 이게 시니어의 특징이 뭐냐면 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면 쪽팔리는 것 같아갖고,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버려야지 돼요. 그게 버려져야 그때부터 슬기로운 꼰대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속, 나는 뭐, 물어보기가 좀 그래. 그러면 계속 꼰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게 그게 뭐가 창피합니까? 예.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요새는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한번 알아서, 그런 거야? 그래도 우리가 요새 이제 자꾸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건 뭐 한번 알고, 느낌으로 알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계속 사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것들로 이렇게 옮겨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굉장히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면 시도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어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사용해 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디지털 라이프로 들어가는 길이 쉽게 열립니다. 이게 열려라 참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디지털 라이프로 시니어들이 갈 수 있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반백부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그 보물창고에, 이 디지털 라이프의 보물창고에 쉽게 들어가는 열려라 참깨를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려줄게 모녀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모든 걸 살려주는 모녀입니다. 실제로 어머니와 딸이 이제 만드는 겁니다. 어떤 거를? 이 디지털 라이프에 관한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과 똑같은 휴대폰을 가지고 네이버는 어떻게 깔고, 다행히 깔려 있으면 그럼 네이버에 내가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결제가 되게 만드는 거고,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법을 자세하게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희 반백부터, 또 제가 그 주식 정보하고 있는 백만개미,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색소폰 연주해서 울리는 슬꼰생, 슬기로운 꼰대생활, 뭐 이런 거 보면 다 거기서 사람들이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독을 안 누르면 알림 설정이 안 떠요. 그거 그냥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겁니다. 돈 안 드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독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누르는 건지,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구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림 설정이 돼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시니어는 더 두려울 뿐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독,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누르면 구독 중이 나오면 그 옆에 있는 그렇게 종 표시를 누르면 그게 알림 설정인데, 그렇게만 해놓으면 새로운 영상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폰에서 여러분한테 뭐 시그널을 주는데, 그러면 그거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편한 세상을 사는데 일부러 자기가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시니어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세계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하는 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남은 그 시니어의 생활이 굉장히 편하고 품격 있게 바뀝니다. 오늘 한세구의 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시니어 강좌입니다. 야, 나도 할 수 있어. 이 시니어 강좌의 이 디지털 라이프 편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